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스킬북 6번째 시간 파트 7 문제풀이 전략 보기 요약만 잘해도 속도가 달라진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익 파트 7에서 시간을 부족하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지문이 길어서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수험자분들이 지문보다 보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기 문장이 짧은 단어가 아니라 의미 단위로 완성된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보기를 읽는 일이 자주 발생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보기를 다 정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전에서는 보기 요약 능력, 즉 보기에 무엇이 핵심이고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빠르게 판단을 하시면 지문과 연결 지점을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기를 빠르게 분석하고 핵심 의미만 남기는 요령, 그리고 시간을 아끼면서도 정확도를 높이는 표시 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기를 분석하는 요령인데 속도와 정확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파트 7에서 보기 문장은 단순한 단어나 구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모든 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을 한다면 문제 하나당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죠. 그렇다고 무작정 빨리 읽는 것도 해답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보기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반복되는 왕복 독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구조를 익히면서 읽어나가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보시면 ABCD가 굉장히 길죠. 그죠? 164번을 제외한.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속도감 있게 하지만 중심은 잡고, 처음 보는 문장이 막히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보실 때 문장의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오거나 단어가 낯설다면은 그 보기는 과감히 넘어가세요. 어차피 내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과 보기를 여러 차례 왕복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기가 반복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보기를 밑줄 치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눈으로만 읽는 거는 정보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읽을 때는 문장의 중심 의미,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 이 부분에 밑줄 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서 읽는 게 좋아요. 자, 예시로 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여행 가는 거 결정했어? 1번, 나 그거 결정했어. 2번, 나 그거 이미 결정했어. 자, 1번 문장의 핵심 메시지는 그냥 결정했다는 얘기고요. 2번 문장은 이미 결정했다. 이미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1번 문장은 I have decided it. 그래서 영어를 소리 낼 때 decided가 소리가 제일 크고, 내가 밑줄을 긋을 때도 decided에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거죠.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already 보이시죠?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말을 하면 I have already decided it. 이런 식으로 already가 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장은 already에 동그라미를 치고 decided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게 예시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1번은 decided, 두 번째는 already decided. 느낌 오시죠? 그래서 문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메시지를 만드는 품사, MSG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읽다 보면 어떤 문장은 쉽게 의미가 들어오고 어떤 문장은 의외로 함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단어들의 조합 그 자체보다 문장의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특정 품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품사들이 들어가면 문장이 더 강조되거나 함정인 보기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MSG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대표 MSG는 바로 부사와 형용사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MSG 역할을 하는 품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사와 형용사예요.
부사는 주로 시점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빈도수, 어떠한 정도, 하는 방식 이런 내용을 덧붙여주고 문장의 행동이나 상태에 강조나 제한 조건을 부여해줘요. 그리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며 그 성격이나 수량을 한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본 문장을 더 강하거나 좁은 의미로 변형하게 만들죠. 이러한 부사와 형용사는 보기 문장에서 다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토익 지문이에요.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Employees should participate in the meeting. 근데 여기에 이제 형용사를 대입을 해볼게요. 한 단어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은 미팅에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이라는 말이 내용을 확 바꿔버리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라는 범위가 확정되니까 지문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직원들이라는 말만 있다. 그러면은 지문과 내용이 보기가 다르게 추제되니까 함정이 되는 거죠. 이런 보기는. 혹은 부사인 be, only를 붙여보면 오직 직원들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내용이 제한이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에 오직 직원들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얘도 역시 함정이 되는 거죠. 좀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지문에는 단순히 직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만 나와 있어도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MSG가 착착착착착 뿌려져 있으면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으로 만들어지는 함정 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핵심 정리. 첫 번째는 뭐죠? 부사와 형용사는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수 있는 MSG 역할을 한다. 두 번째, MSG가 추가된 보기는 정답과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밑줄 혹은 동그라미 이런 표시 습관을 통해서 빠르게 위험 신호, 함정인지 아닌지를 포착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밑줄을 긋는데 MSG가 없는 부사나 형용사들이 없는 평범한 문장은 어떻게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모든 보기 문장이 복잡하거나 부사 혹은 형용사로 포장된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MSG가 없이 담백한 구조의 문장 보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런 보기야말로 오히려 더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요소에 표시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평범한 보기 문장은 바로 명사 중심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MSG가 없는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와 같은 기본 구조만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표시해 주세요. 주어는 명사니까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사는 밑줄 그어주시고, 그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의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전치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 동그라미, 이 정도. 이렇게 명사 위주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문과 정답 단서를 매칭하실 때 불필요한 정보를 거르고 핵심어만 추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예시 보죠. 아까 일반 문장이었죠. 직원들은 참석해야 된다. 미팅에. 그럼 어떻게 한다? employee가 주어가 되는 명사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동사 여기 서술어 구간은 밑줄, 그 다음에 전치사 in 뒤에 미팅의 동그라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employees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밑줄 긋다가 맨 마지막에 미팅의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핵심은 첫 번째, MSG가 없는 문장은 구조가 간단하므로 표시 전략으로 속도를 확보하고, 두 번째, 명사 위주는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지문과의 연결고리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표시하는 습관은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전 보기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다룬 내용을 실제 보기 문제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단순히 보기 문장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각 보기에 있는 핵심 정보에 표시를 하시면서 요약하는 훈련이 핵심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ABCD 각 보기 보이시죠? 화면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밑줄 동그라미를 눈으로 혹은 손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같이 해보죠. 보기 A. She cares about saving water. 기본 문장이죠. MSG가 안 보이죠. 부사나 형용사가.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가 바로 saving water. she를 동그라미 쳐도 되는데 대명사 같은 경우는 굳이 안 치셔도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요약을 하실 때는 쭉 밑줄 긋다가 여기에만 동그라미. 혹은 앞에 밑줄 안 긋고 그냥 saving water 여기만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좋습니다. B. She recently moved to a new home
MSG가 뿌려져 있네요. 첫 번째는 부사, 최근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ew, 형용사죠. 그러면 요 두 단어는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는 강력한 단서예요. 그럼 이제 밑줄 recently 동그라미 쭉 밑줄 new 동그라미 요렇게 아시겠죠? 자, 세 번째 She bought a dishwasher a year ago. 기본 문장이고 부사나 형용사 MSG는 안 보이네요. 그럼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는 대명사니까 굳이 표시 안 하셔도 좋고 동사 뒤에 목적어 dishwasher 그 다음에 1년 전에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D. She remodels kitchens professionally. 이번에는 MSG가 포함이 됐죠. 맨 마지막에 부사 전문적으로라는 professionally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밑줄 어떻게 그는다? She 넘어가고 remodels 동사 그어도 좋고 안 그어도 좋고 그리고 kitchens 목적어 동그라미 그리고 professionally 동그라미 이렇게. 그래서 각 보기를 이렇게 예를 들면은 saving water 그 다음에 recently 밑줄 new home 그 다음에 쭉 밑줄 긋다가 a year 하고 dishwasher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remodels 그 다음에 professionally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기를 요약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속도를 바꾸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건데 파트 7은 읽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기 한 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실전 시간 관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테크니컬한 보기 요약 방법은 단순한 독해 스킬을 넘어서 아래 두 가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풀이 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정독하는 그 횟수를 줄여주고 여러분들이 표시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문과 빠르게 매칭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연히 정답률이 올라가죠. 왜냐면은 MSG가 되는 단어들이나 핵심 명사 구간을 중심으로 보기의 진짜 의미를 파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문과 어긋나는 그런 함정 보기들을 피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자,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혼자 토익 공부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독학도 좋지만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매달리면 결국에는 400점, 500점대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열심히는 하는데 점수가 그대로라면 지금은 강의를 더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제가 YBM 현장과 온라인에서 분석한 수천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점을 짚어드리고 맞춤형 로드맵을 그려드릴게요. 다만 제가 모든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로드맵을 드려야 돼서 정말로 점수를 올리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진단선 딱 1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투자가 여러분들의 토익 공부 방향을 통째로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반드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토익기초연구소 영준쌤이었습니다.